어제 들려온 소식은 더 우리를 충격에 황당해요 진짜. 야, 대통령 패싱,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패싱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했잖아요. 네. 제청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넘게 제청을 안 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에 이용구 대법관 퇴임합니다. 6개월을 뻗팅겼어요. 무례한 게 트럼프만이 아니야. 민정수석실하고 법원행정처가 이 제청하는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대. 네. 근데 조이대가 어제 던진 거야. 그냥 던졌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지금 던졌지? 똘똘 뭉칠 것 같지도 않은데 힘 없을 것 같은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이 김건희 건 있고 한덕수 건도 있어요. 2명을 올렸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럼 청문회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 그러면 너네 한번 돌려보내봐. 나는 제청했어. 조이대 쪽에서는 지금 개책이랍시고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근데 의도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럼 김건희 풀려나. 거지. 조이대 지금 다음 그렇지. 뉴스를 보면 이게 안심하고 우리끼리 안심도 아니라 우리끼리 이게 다투고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식적인 싸움판은 끝났고 이제 눈을 밖으로 돌릴 때가 왔는 게 조이대가 또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 탄핵이 음. 이제 수면 위로 슬슬 올라오고 있죠. 네. 이제는 도를 넘었다. 네. 지금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고 네. 심지어 어제 들려온 소식은 더 우리를 충격에 황당해요 진짜. 야, 대통령 패싱, 대법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패싱했다. 그러니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까지 4명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4명을 추천했잖아요. 네. 제청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넘게 제청을 안 하고 있었어. 그 다음 달에 이용구 대법관 퇴임합니다. 그래서 이제 2사람을 한꺼번에 제청하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 4명의 후보를 처음에 노태학 후임으로 추천했을 때 네. 4명 중에 김민기 판사라고 여성입니다. 여성 판사. 청와대 쪽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판사를 원했는데 네. 조이대는 다른 사람을 추천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면 봐봐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어. 첫 대법관 임명이야. 그 상징성 때문에 당연히 지가 양보를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대법관 지 임기 내에 또 대법관 추천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상징성 때문에 네. 자기가 뭐 청와대 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나는 협의해가지고 네.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6개월을 뻗팅겼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네. 대면으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저는 이거는 통보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이건 일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야. 통보야, 네. 통보. 이게 관례를 깨고 무례한 게 트럼프만이 아니야. 만만치 이거는 않아 이 새끼 이거. 거의 사법 쿠데타 수준. 이거 저도 이 얘기를 네. 하려고 사법 그랬는데 날려야 돼요 이거. 이거는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네. 사실 붙은 거죠. 그렇죠. 이거 왜냐면 싸우자는 거죠. 구조가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면 뭐 대법원으로 쓰겠다라고 청원을 하면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올릴 수가 없게 맞아. 돼 있고요. 그렇죠. 이게 입법행정 사법부로 해서 권력 분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요 입법행정 사법 3부에서의 과정인 거고요. 최종 통치권자에서 임명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별도로 두고 있는 국가인 거예요. 우리 국가 그러니까 법 제도 자체가 달라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아무런 그 협의도 없이 우리 이거 임명해 주세요라고 2명을 딱 올렸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진짜 그렇죠. 진짜 이건 그냥 그리고 이게 더 골 때리는 게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어떤 보도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네. 법원행정처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문제 2명을 제청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제청하는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의견 교환을 하고 있었대. 네. 근데 조이대가 어제 던진 거야. 그냥 던졌어.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거 미친놈이지 이게 지금. 그러면서 더욱 미친놈이야. 괘씸한 거 뭐냐면요. 그나마 지명한 사람들 2명이 약간 보통 이제 세평상 현재 그 청와대 쪽에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깝다는 게 아니라 그 청와대에서 현재 진행되었던 어떤 판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청와대에서 좀 괜찮게 볼 만한 사람들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른 게 더 괘씸한 게 쟤는 그거를 협의해서 고른 게 아니라 이 정도 골라줬으면 된 거지 뭐 니들이 이거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래놓고 나중에 나는 했는데 대통령 임명을 안 하네?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렇게 거야 나올 거라는 지금. 거지. 아 이거 안 봐도 비디오잖아. 이거 쓸만한 사람들 골라주는데 왜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근데 지금. 이미 6개월 이상 넘겼기 때문에 그 저희는 자체가 직무유기예요. 위법이에요. 직무유기. 그 직무유기. 이거는 거의 진짜 정치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탄핵시켜 달라는 거지 뭐. 그리고 아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잘 적어주셨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지금 보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뭐 전당대회 끝났다고 하는데 근데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니들 별대로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똘똘 뭉칠 것 같지도 않은데 힘 없을 것 같은데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금. 상황도 이용하는 거고 사실 작년 5월 파기환송 때 보면 처음부터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렇지. 조희대 그리고 대법원장은. 얘가 지금 사실은 혹시나 얘가 대통령 될까봐 떨어뜨리려고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랬잖아. 조희대는 사실 감옥 보내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조희대는 이게 솔직히 이렇게 하냐면. 자기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이 김건희 건 있고 한덕수 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대법관 2명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금 봐봐요. 이거 2명을 올렸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문회 해야 됩니다. 그럼 청문회도 해야 되거든. 네.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조희대가 보낸 사람 중에 야 이거 인정 못해 해가지고 부결을 시켜. 그럼 또 가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그렇지. 시간 끄기. 그러면 2명의 대법관이 계속 공석이 돼요. 네. 그러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올려놓은 사건들 있잖아. 김건희 포함. 못 엽니다. 질질 끌만한 두 명이 명분을 공석이기 때문에. 질질 끌만한 명분을 조희대 쪽에서는 지금 이게 개책이랍시고 나온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근데 의도로. 그 과정에서 김건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럼 김건희 풀려나. 거지. 아 이게 갑자기 던진 게 그런 의도도 있다. 그렇지. 민주당에서 그 국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거부했다. 발견했을 때 돌려보낼 수도 있으니 그러면 너네 한번 돌려보내봐. 나는 제청했어. 그러면 재판 지연이야. 뭐 이런 계속 의도도 지연되는 있을 거야. 것이다. 야 그럼 진짜 나빴다. 대법원이 멈추는 거야 사실. 진짜 나빴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김건희 내보내겠다는 거야. 야, 나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나 대통령- 근데 100% 이거 같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도 인정 안 하겠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지만 네. 여기서 조금 더 격이면 지가 탄핵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던졌어. 음. 근데 던진 것도 집단에는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청와대 반기 든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이미 이유로. 끝났어요. 그 반기 들었다는 부분은. 그럼 끝났잖아. 그러고 나서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이 왜 지금 던졌지? 이런 식으로까지 저는 김건희 이거 대법원 전원 합의체 일단 그 전에 지가 다 올렸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 지금 못 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아마 김건희 건을 올리려고 다른 것까지 같이 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상고심 중요한 것들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얼른 후보를 던지고 시간을 끄는 거다. 네. 아,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놈. 야, 이놈 날려야 진짜. 돼. 예. 진짜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더 나빠 더 나빠. 군인들을 국회로 보냈던 건 못지않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멈추고 있는 짓인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야 이거 어쩜 오늘 이거 아침에,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 오늘 아침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또 조희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갔지. 네, 실실 쪼개면서. 내란 때랑 똑같아요. 걔는 왜 사실상- 자꾸 실실 쪼개? 나 진짜 그 기분 나빠고. 아 이게 진짜. 껄껄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죠. 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태업 아닌 어떤 반기를 들잖아요. 그러면 대놓고 뭐라고 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지. 근데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거는 탄핵해야 돼요. 이건 해야 돼. 예, 이거는 탄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너무 의도가 눈에 보이잖아. 예, 그리고 지금 안 되더라도 탄핵해서 업무 정지 시켜야 돼요.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업무 정지 시키고 이거 헌법재판소 갔다 돌아오면 또 탄핵하고 또 업무 정지 시켜야 돼.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라도 해야 됩니다, 진짜. 아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직무유기를 했는데 네, 막판까지 무책임하잖아. 그렇지. 너무 악의적으로. 난리나죠 이거.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에요. 야 이게 단순히 청와대랑 한번 붙자를 넘어서서 중요한 내란 김건희 사건 상고심 선고 지연의 의도도 있다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괘씸한 게 그런 거예요.
있다고 본다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강하게 들잖아. 어떤 의심은 가지만 네. 어떤 근거도 없어. 어떤 증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너 그렇게 대법관 자꾸 임명 제청 안 하면 이 자체로 위법이지만 너 상고심 지원하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제청할게 툭 던져놓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내가 던져도 너네는 어차피 시간 걸리잖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이 예. 행동으로 조이대의 마음 심리가 조금 읽히는 게 이 새끼가 탄핵은 무서워. 그러니까 일단 던져놓고. 그렇지. 네, 탄핵은 그러니까 무서워. 지금 명분을 쌓아놓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탄핵을 해야지. 상대방이 무서워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로 질질 끌면 안 돼. 빨리 탄핵해야 돼. 그러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또 그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탄핵했다는 걸 가지고 뭔가 또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지. 결단을 언제 해야 어떻게 돼. 내릴지 모르지만 결국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조이대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러면 탄핵되고 자기가 꾸민 대로 일 안 되고 내가 뒷방 늙은이 신세 되는 게 제일 무섭고 싫을 거거든요. 그걸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오늘 아침에 김희석 당대표가 얘기했네요. 이거 뭐 잘라달라고 이거 그러니까 퇴학당하고 싶어갖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지금 건수를 줬어 조이대. 그렇지. 건수를 줬기 때문에 논의가 네. 돼야 될 것 같고 이거를 시간이 없긴 한데 변호사님 계시니까 그 김건희가 10월 말에 구속기간 만료. 그래서 만약에 상고심 지연되면 정말 풀려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알선수재 2심 네. 여기서 그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 구속을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해주느냐에 대해서 이게 변호사님마다 말이 다르더라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 해준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돼 있기 때문에 한 달이 남든 일주일이 남든 구속돼 있어서 잘 안 해준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다. 중대 사건인 경우에는 재판부가 판단해서 추가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솔직히 그 의견이 판사 갈리는데. 마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판사 마음이에요. 그거 진짜 모르는 거네. 그 진짜 재량권이에요. 재량권 보통 범위예요.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들 다 다른 얘기하잖아. 다 달라요. 그럼 그 경우는 판사 마음인 거야. 그러면 진짜 모르는 거네. 왜냐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판사 재량에 달려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거라면 답을 하겠지. 근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그 판사 입장에서는 또 압박을 받아요. 야 이거 그냥 풀어줬다가 나중에 김건희가 진짜로 풀려나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걸 법원을 통해서 그것도 먹힙니다. 여러분 그게 민주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아까부터 댓글 얘기는 정말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이대가 이따위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뭐 경어도 안 쓰네요. 그냥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이 믿음을 잃어서 그런 거다.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런 거 지금. 잊지 마세요. 아니 되게 여러 명이 똑같은 걸 계속 그래요? 쓰니까. 아니 요즘 댓글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예. 아니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야? 설령 누구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신의 대상조차도 우리가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